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개인의 매수세 속 3,000피는 사수했던 어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섹터 AI 관련 헤드라인으로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AI 국정 철학 속도 낸다입니다. 여러 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가 공개됐습니다. 후보자 공개 이후 시장에서 LG그룹주를 비롯해 LG 계열로 분류되는 로봇주 그리고 네이버도 강했죠. 네이버 출신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에 이어 LG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을 설계한 테크 전문가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요, IT 1세대 전문가로 꼽히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육성을 위한 인사라는 판단 속 또 한 번 기대감이 부각된 건데요. 이런 흐름을 보여주듯 어제 조달청이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사업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은요, 정부 부처 전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형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차 사업 기간은 12월까지로 총 규모는 90억 2,646만 원입니다. 삼성 SDI, LG, CNS 컨소시엄, KT 컨소시엄이 경쟁을 한 가운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삼성 SDS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고요. 해당 컨소시엄에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해당 사업의 솔루션 공급사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촉매가 되어줄 뉴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속에서 IM증권은 지배구조 개선 정책 100조 원 AI 투자,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LNG 트레이딩, 글로벌 자주국방 추세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요. 어제 저녁 정부가 1조 4,590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인프라를 마련하는 GPU 확보, 구축, 운용 지원 사업에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NHN 클라우드, 쿠팡 등 4개 기업이 지원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내달 우선 협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렇듯 정책과 인사로 방향성은 뚜렷하게 AI라고 제시하고 있는 정부,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함께 주시해 보시죠. 자, 그럼 오늘장을 움직일 무버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면요. 간밤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 국제유가는 7% 하락 마감을 했고요. 미증시에서는 이란이 군사행동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집중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사이버 보안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로보택시 공개 속에서 테슬라가 8% 급등으로 마감. 오늘 우리 시장에 관련주에 미칠 영향 함께 주시해보고요. 어제와는 달리 우리 시장 반등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커진 가장 큰 이유, 중동 헤드라인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보복에 나서긴 했습니다.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7% 하락 마감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도 상승폭을 내줬습니다. 일단 방공망으로 미사일을 모두 요격해 피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하며 이란이 공습 전에 미국에게 미리 통보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시장은 이를 상징적인 공격으로 풀이를 했고요. 이란이 확전 의사가 없다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장이 마감하기 바로 직전 트럼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게시글을 올려 이를 확인해줬습니다. 이란의 보복 방식은 예상 범위 내 매우 약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발사된 14개의 미사일 중 13개를 격추, 남은 하나는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서 그냥 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리 공격을 알려준 이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더 이상 증오는 없을 것이라며 아마도 이란은 이제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또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 합의를 이뤘다고도 전했습니다.
자, 이렇듯 진정된 지정학적 갈등 우려, 물론 중동 문제가 글로벌 경기에 어떤 형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동 갈등 우려는 소강 국면에 진입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밤 야간 선물 0.8%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어제와 달리 오늘 출발 방향성은 위로 향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지정학적 갈등 관련 테마주들은 오늘은 반대로 아래로 변동성을 보이진 않을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안 했습니다. 스피어가 최근 한 주가 멀다 하고 우주항공 관련 공급 계약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스피어는 원래 스페이스 X의 1차 벤더사로 시장에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로켓 발사체용 특수합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 5곳뿐으로 그중에 하나가 이 스피어입니다. 올해 누적 수주 규모는 약 390억 원에 달하는데요. 1분기 매출은 작년에 비해 8배 성장, 첫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공시 내용 보시면 이번엔 미국 우주항공 발사업체와의 특수함급 공급 계약이고요. 계약 금액은 9억 8,595만 원. 이는 합병 전 상장 기업인 라이프 시멘틱 작년 매출의 38.5%에 해당합니다. 올해 누적 수주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LS 일렉트릭 들고 계신 분들은 어제 저녁 식사 맛이 유독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낮 동안은 하락세였는데 애프터마켓에선 9%대 뛰었습니다. 어제 저녁 엔비디아 제품에 LS 일렉트릭의 액체 냉각 전력 제어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액체 냉각은 10년 뒤엔 18조 원 규모로 커질 황금 시장으로 불리죠. LS 일렉트릭은 세계 최대 액체 냉각 솔루션 기업인 버티브에 전력 제어 기기를 대량 공급하기로 전해졌고요. 엔비디아의 AI 서비스에 버티브 시스템이 들어가는 만큼 LS의 전력기기가 엔비디아 AI 서비스에 장착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액체 냉각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LS의 납품 규모가 수년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LS 일렉트릭의 향방 자세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공시와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확인해 봤는데요. 앞서서도 전해드렸던 속보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언급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있어서 합의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휴전은 약 6시간 후에 양측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작전이 종료되면 발효가 됩니다. 첫 12시간은 이란이 먼저 휴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12시간은 이스라엘이 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 24시간의 평화를 유지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12일 전쟁은 종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해당 헤드라인이 어떻게 오늘장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개장 후에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스피어 공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가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와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규모 같은 경우에는 9억 원대로 수치 자체는 좀 크진 않지만 최근 매출액 대비 38.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스피어 공시를 좀 보면 최근 비슷한 공시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그 스피어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 기업의 5개 티어1 공급업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서 발사체 제조에 필요한 특수합금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고 라이프 시멘틱스와 3월에 지금 합병을 완료해 사명을 스피어로 좀 변경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미 우주항공 발사업체와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 공시를 했는데 9억 8,500만 원 규모로 올해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는 내용으로서 공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에 큰 변동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계약 규모가 이 합병 이전인 작년 스피어 코리아 시절 매출 854억 원 대비 한 1.15% 정도로 크지 않은 계약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지난 4월 24일 201억 원 규모 공시를 한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되었고 그 다음 날 장중 주가는 18% 이상 상승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주 계약 규모에 비례해서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 계약 공시를 포함해서 합병 이후인 4월부터 총 11차례에 걸쳐서 누적 금액 419억 원 계약 공시를 했는데요. 두 달여 동안 작년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계약을 할 정도로 올해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우주 기업들의 발사 횟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올해 매출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15%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수주 속도나 금액을 고려했을 때는 올해 매출은 이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영업이익률은 스피어 코리아 시절 작년이 약 17.8%였는데 이제 곧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올해 이익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이익률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가는 우상 흐름을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좀 특징적인 것은 올해 연기금이 한 번의 매도도 없이 꾸준히 순매수 중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어 관련 공시 내용 자세하게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애프터마켓 특징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연출해냈습니다.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티브에 전력기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인데 오늘장에서도 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정규 시장에서 어제 뭐 한 2.3% 하락 마감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6.5%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정규 시장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전 세계 점유율이 90% 이상을 기록 중인 엔비디아의 AI 서버에 전 세계 1위 액체 냉각 솔루션 기업인 버티브의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력기구로 LS 일렉트릭의 참여가 뭐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왔습니다. 액체 냉각 방식은 공냉식 대비 열 관리 효율이 뛰어나고 전력 소모도 적다는 점에서 향후 냉각은 거의 액체 냉각으로 지금 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규모도 올해 25억 3천만 달러에서 2034년 127억 6천만 달러로 매년 20% 이상 성장할 것이고 LS 일렉트릭이 참여한다면 뭐 수년간 수천억 원 납품 가능한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구체적인 매출액 및 이익률 관련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익 추정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향후 LS 일렉트릭이 팀 엔비디아의 합류가 확정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는 그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LS 일렉트릭 주가가 밸류에이션상 PER 21.8배, PBR 3.7배로 PER 배수는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낮고 PBR 배수는 산일전기보다 낮을 정도로 업종 내 평균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주가는 뭐 큰 부담은 없다는 점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 실적이 있어서 상저하고 특히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만큼 실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주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은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데다가 실적 모멘텀까지 갖춘 기업이라는 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속보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다다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휴전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드리면요. 휴전은 약 6시간 후에 양측이 진행 중인 최종 작전이 모두 종료가 되면 발효가 됩니다. 첫 12시간은 이란이 먼저 휴전에 나서고요. 그 이후에 12시간은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12일간 이어졌던 전쟁이 모두 종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속보 내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관련 상표를 대거 출원하면서 전일장 섹터 전체가 주목받았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15%대 강세 보였고요. 섹터 내에서 넥서스가 상한가 터치했고 위메이드가 27%대, 한국정보인증이 8%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시 카카오페이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카카오페이의 경우 은행 계좌 기반이 아닌 충전을 통해 송금하고 결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해당 구조가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초기 승자는 선불 충전 잔액이 많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 플랫폼이 바로 카카오페이인 건 이견이 생길 수 없는 현실이죠. 카카오페이 최근 그야말로 불기둥 세웠는데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전일장 반도체 섹터 전반이 약했습니다. 만약 제한이 현실화된다면 장비 반입을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 승인이 필요해지는데요. 이 승인에는 통상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소요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전략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전체 낸드 생산의 약 36%를, SK하이닉스는 전체 디램의 37%, 낸드의 37%를 각각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중으로 보면 각각 6에서 12% 수준인데요. 조치가 현실화될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휴전과 관련된 1차 시장 반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선물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45%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다우 선물은 0.29% 상승, S&P 500 선물도 마찬가지로 0.3%대 강세에 시연을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급락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6.8%대 강세 보이면서 10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슈픽 내용들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뜨거운 섹터가 스테이블코인 테마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에 나서고 있는 듯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5거래일 만에 무려 47%나 급등한 상황이어서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뭐 최근만 보면 그 정도지만 여기에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무려 지금 198%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국내외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관련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고향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언급했고 당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여기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공식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7일 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6종류 상표 총 18건을 선제 등록하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할 것을 암시한 바 있고 주가도 그에 크게 반응한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서는 담보 자산을 보유한 만큼 운용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조로서 선불 충전금 규모가 다른 페이 대비 3배 이상 큰 카카오페이의 경쟁력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카카오페이가 지갑에 충전한 이후에 송금 결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킹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 등 보안에 대해 사안들이 많은 관계로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법제화 통과 이후 재료 소멸을 좀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한 구간으로 점차 주식은 지금 주가는 진입 중이라고 보여서 추격 매세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료 소멸을 고려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픽도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사실 어제 우리 시장 반도체주에 부담이 됐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 제한을 추진하면서 그 영향 또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는 수출 제한이 사실상 뭐 실효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사실 지난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예외 조항으로서 뭐 검증된 최종 사용자를 뜻하는 VEU 제도를 통해서
중국 반입을 허용했었는데 이 제도를 이제 폐지 또는 또 재검토하자는 통보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비유 제도가 폐지되면 이제 장비를 도입할 때 상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승인이 난다고 해도 3에서 9개월 정도의 실이 소요될 만큼 장비 관련 투자 전략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뭐 중국에서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가 뭐 낸드 같은 경우 한 40%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최신 공정은 한국을 중심으로 투자 중에 있어서 단기적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급망 영향을 고려했을 때 중국 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는 장비 공급을 차단할 경우에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곧 메모리 가격으로 연결되면서 미국 내 주요 고객사들이 부품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장비 반입 제한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투자 전략 수정 불가피해 보여서 이러한 점이 뭐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한번 경험해본 이슈라는 점과 기업들 실적 전망치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재료의 하락 시에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영향 함께 진단을 해주셨고요.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공식 종식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사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0.8%대 상승 곡선을 그리기도 했고 어제 우리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래도 3,000피는 사수해주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다시 방향을 상승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 공습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밀렸으면 이게 사실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저희 시장도 그렇게 초반에는 밀린 듯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을 시장에서 조금 미리 선반영을 좀 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반등 강도는 오히려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오히려 어제 강했던 섹터가 더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국내 증시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사실 국내 증시에서 사실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흐름을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나온 속보까지 함께 시장 영향 진단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모닝 브리핑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